군수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배석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63연합회 임원에 계신 우리 부회장님이신 이국현 부회장님, 그리고 이상한 부회장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박상규입니다.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은 정권교체라는 심판의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정치경력 8개월이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정치 간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화 되어가고 있었지만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오는 6월 1일 있을 제8회 전국 동지지방선거에 양평 군수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평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양평은 발전보다는 기득권에 매몰되었고 배려와 양보보다는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4년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한 편가르기로 양평은 반으로 갈라졌고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를 불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역부족을 느꼈고 아쉬움이 있기에 제가 앞장서서 변화시켜보겠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많은 분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리셨지만 이제는 저희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문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고 국가를, 지역을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 양평의 변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의 개혁을 위한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양평을 17만 인구로 만들어 자주 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꿈이 있는 살기 좋은 양평, 살고 싶은 양평,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주민이 행복한 양평으로 만들고 이를 위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살기 좋은 생태도시 양평, 국민주도의 행정실시, 선진교육제도 확충, 우리 문화, 예술, 가치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동서부의 균형 발전입니다. 양평읍은 5만 도시로 행정문화 중심지로, 용문면은 3만 도시로 관광, 힐링,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제대로 된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국민들이 언제든지 의료 지원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응급실로 활용하고 양평병원 의료시설 지원, 동북권 용문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양평의 환경을 특성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관광 일자리, 친환경 농업 일자리, 문화예술 일자리 등 우리 양평만의 특성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양평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입니다. 기존 선로를 이용한 용문 청량 간 4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고속 전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상습 교통체증으로 주민 불편이 큰 양수리 외곽도로 확장과 경춘고속도로 서양평 하이패스 신설, 양수리 경춘고속도로 서종 IC 간 도로 확장과 양동 양평 간 도로 신설 및 용문 원주 간 전철 선로 확장입니다. 다섯째, 획기적인 교육 환경입니다. 다음 세대 양성은 우리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념에 매몰려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교사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생 편익시설 개선 및 확충, 학생 돌봄 시스템 전면 개선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에 맞는 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지역의 우수 자원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섯째, 공무원 인사의 공평성과 적절성입니다. 공무원들은 진급이라는 사기를 먹고 삽니다. 내가 정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었을 때 그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급과 보직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의 기능은 이미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장급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자질 준대를 위해 공정한 기준을 만들 것이며 업무의 숙련 등을 고려해서 한 보직에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부여하여 인사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누구나 최소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인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인사, 부정한 인사라는 말이 두 번 다시 양평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7번째, 양평공사의 운영입니다. 양평공사는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원칙을 저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에 부여된 임무를 실시하고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조직원 스스로가 조직을 세우고 바르게 해나간다면 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장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현 자치단체장이 하는 인사에서도 보셨듯이 나눠먹기식 보온성 인사로 보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도덕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각종 이권사업 및 수매 등은 반드시 검증을 통해 비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아울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함께 할 것입니다. 8번째, 양평의 관광도시화입니다. 우리 양평은 수려한 환경과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문선 도립공원화 및 산업 섭산리와 연결된 친환경 관광 단지화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두물머리와 통합한 세면의 국가 정원화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양수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세면을 국가 정원화를 한다면 울산의 태화강, 순천만의 국가 정원보다 훨씬 많은 분이 찾아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읍면단위 축제를 통해 활성화해 나간다면 양평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물머리 주차장 주차비를 내는 관내 차량은 무료로 개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관내 우수자원 활용입니다. 우리 양평에는 정계, 학계, 예술계 등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가 된다면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해안을 구할 예정입니다. 10번째, 예산의 편성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한 푼도 소홀히 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양평군 예산의 비효율성 집행에 대한 가감한 변화와 인적 편제의 낭비 등을 조정하여 나머지 예산은 반드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해 이제 소멸성 예산,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우리 양평의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예산 계획을 세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자신의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11번째, 장애인과 사회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가야 할 국민이며 식구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2번째, 각 읍면별 특성 있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성과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운면에는 힐론리에 예술촌을 건립하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힐링 공간으로, 용문면에는 영어마을 위치에 수요에 맞는 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입니다. 이제 반려견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나 그렇지 않는 가정이나 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반려견을 위한 종합 동물병원을 유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14번째, 면 단위까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단계별로
각 면단위까지 값싼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으면 따뜻함에 빠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양평 역시 지금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10년, 20년 정체되어 있는 양평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분열과 갈등으로 두동강난 양평의 이 아픈 상처를 통합하고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저밖에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박상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양평 국민 통합으로 양평 경제, 양평 문화, 양평 관광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저 박상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있으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양평 군수 경선 예비 후보분들께 좀 드리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 후보님 본인의 경쟁력에 대해서 후보님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네. 최근 정치권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좀 참신성과 새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정치인들이 물이 보이면 썩게 마련이듯이 저는 정말 정치가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는 과감히 물러나야 될 때라 저는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저희 경쟁력을 참신성과 강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지휘관도 했었고 대학교에서 총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지도력과 행정력은 그 누구에 뒤질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자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군수가 되신다면은 네. 뭐 그동안에 뭐 4년간 분열과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이제 군수 되셨으면은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렇게 이제 일단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식으로 그 통합을 하실 건지. 제가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가 현군님 정말 존경하고 정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양평 주민자치협의장을 마무리하면서 군수님하고 정말 통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차 한잔 마시지도 못했고,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한 가족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은 한간에 저도 이게 드리는 소문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소규모의 업체들도 구분해 준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게 된다라면은 국민 통합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관에서 발주되는 어떤 일이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줘서 모든 국민들이 그 형평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현재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부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분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관에서 자꾸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현재의 어떤 그런 관에서 자꾸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는 만약 군수가 된다면 정말 이들의 자율성을 훨씬 많이 좀 키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장을 맡고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양평의 멋진 주민 스스로가 도시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네. 군에서 시로 이제 설정이 되면 이 시청 군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양평이 최소한 17만 도시가 되어야만이 자족할 수 있다는 생각하게 되면 17만 된다는 결국은 시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상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속전철도 계획을 하고 한다라면 양평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양평에게는 덕보단 독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관공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가장 데리케이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못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런 자기 주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이 군청 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뿐만 그리고 그 양평 읍내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같이 해서 하나의 리빌딩을 새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시장부터 양평 관공서 등등 정말 여기서 5만 인구가 거주하고 또는 주위에 사람 와서 최소한 8만이 여기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은 반드시 현재 상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의 양평을 계획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용문 양평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는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리빌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은 이게 예정치는 바뀔 수 있겠지만 양평읍을 리빌딩하는 데는 한 1,800억 정도, 2,0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고 용문은 한 1,400에서 1,600억 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부가 그만큼 아직 제가 이게 현재 의원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군수가 된다면 제가 4년 이내 반드시 제가 어떠한 부분을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진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은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좋은 부분은 공약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양평군에서 꼭 필요한 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국민의들만 60% 이상이 아마 노인일 네, 네, 거예요. 네, 네. 노인 복지에서는 어떤 공약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기에 네. 왜냐면 이제 코로나고 했을 때 노인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시면 요양원 같은 데 가셔도 사실은 이제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 보면 내가 나중에 어디를 갈까 요양원 보낸다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멀리 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좋은 데가 있으면 노인분들이 여기서 계셨다가 돌아가시길 원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저는 주셨어요. 네, 네.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정책을 준비하면서 할 것이 너무 많죠. 사실 지금 제가 발표한 것도 사실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인복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양평만 해도 이미 접어들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저는 철저한 어떤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노인의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누릴 수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관해서 철저하게 잘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좀 이렇게 구별된 어떤 노인 복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양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은 저는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셨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 7년을 제가 요양원에 제가 이제 장모님으로서 강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양원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요양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노인수당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노령수당을 우리가 공평하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양평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최저임금도 생겨도 할 수 없는 이 노인들은 양평군에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양평시민광장 용운성입니다. 네네. 그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산 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번에 군이 2회 추경 예산을 네.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125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 체육공간 별도로 마련하신 계획이 있다면 네네.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는 현 군수님이 이제 6월 1일에 다시 한번 이제 주민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2달 남겨두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 좀 의심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상 있고요. 과연 우리 두 번째로는 이것이 10만 원을 줘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혜택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굳이 만약 한다라면 나중에 그것을 공약 상황으로 넣어서 주민들 심판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평가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된다라면 그때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 부분이에요. 요즘 많이 바뀌어서 장애인에 대한 대우들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 그 시설에 가더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되고 스스로가 위축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는 뭐 게이트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게이트 보장, 골프장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나머지 뭐 어떤 할 수 있는 장애인은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일종의 한 곳씩은 반드시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경인일보 양동민 기자인데요. 네네. 지금 뭐 의료 부분하고 교육 부분에서 네네네. 그 종합병원 위치, 대학교 설립, 뭐 네. 굉장히 굵직한 얘기들이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나 근거가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일단 재활병원에 대한 응급실은 뭐 국회의원님으로부터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부분이고, 그건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함께 동참을 해서 그 부분은 그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은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평이 17만 도시가 되어야 되고 용문에 3만 이상 도시, 양평에 5만 도시가 된다면 반드시 가까이 종합병원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면서 저희 친구들도 사실상 의사들이 이제 60이 저희가 60인 원래가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주로 노인병원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차라리 이쪽 와서 병원 좀 하라고 그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은 시골을 잘 안 오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좀 이제 60이 넘고 하신 분들의 우수한 자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 자원들을 활용한 하나의 팀워크를 구성해서 종합병원을 구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뭐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긴밀히 협조를 한다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그 통영에서 이제 그 하던 친구가 지금 부산으로 이제 가서 하는 친구였는데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종합병원 양평에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같이 공약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네. 학교 빠지군요. 학교는 사실상 제가 이제 그 영어말에 가면 많이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영어말을 만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활용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안타까움이 사실상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많은 대학이 솔직히 지금 현재 있는 대학도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82학번인데 저 때만 해도 사실상 대학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상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 100% 다 대학을 가도 공간이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가는 이런 어떤 시대가 있는데 또다시 학교를 세운다?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문사를 연결한 산업 척산리의 관광단지와 거기에 필요한 자원은 뭘까? 우리 양평에 필요한 소요 자원은 뭘까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서 그런 특수 학교를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어떤 기능성 대학이라든지 특수 대학을 좀 만들어서 좋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이번에 이제 교육과가 나온 이진복이라는 이한복이라는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는 오랫동안 교육계 몸담아있던 친구라서 그런 어떤 거 요즘은 이제 기능대학이 참 많이 이게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다. 우리 지역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대학을 양평에 영어마을의 위치에다 좀 세웠으면 어떨까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면서 내심 네.
또 이제 ROTC 소래기 출신이고 하셔서 네. 좀 강단 있는 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왔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질문 중에 이를테면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네. 이를테면은 그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네. 각 의원들까지도 다 일단 반대하는 이런 주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네. 과연 이제 이게 당 싸움으로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국민의힘에서 네. 좀 파악을 하셔서 네. 네. 뭐 만약 반대를 한다면은 이런 쪽으로도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현 민주당 군수가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걸 비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군수 되신다면은 네. 네. 그런 당하고 이게 지역이니까 네. 중앙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만을 위한 이런 정치를 좀 해줍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사실상 저는 지금도 저는 뭐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양평의 양평다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양평.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최근에 제가 좀 한편으로는 많은 고민에 빠졌을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저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만나보면은 정말 괜찮은 친구 같은데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지? 라고 걱정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때 좀 어떤 부분 속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군의원이나 도의원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저한테 건면을 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군도 반드시 알 것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60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표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성취하지 않은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제 발등을 찍더라도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제가 꼭 이뤄낼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리당략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은 당하게 됩니다. 정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그건 반드시 제가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기 또 많은 기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 세 분이 우리 또 같이 오셨는데 친구들한테 약속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 정말 늘 제가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격려하고 아쉬워 안타까워하는 마음속에서 같이 또 함께 너무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을 우리 생각해서라도 제가 꼭 당선되어서 여기 우리 기자님들 아까도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린 우리 기자실 더 멋지게 제가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탈바꿈도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양평의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설립이나 유치는 과거에도 좀 논의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정법이라고 하는 소설법계법상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오랜 세월 정치하신 분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궁금하고요. 네네. 또 오랜 세월 정치 그 기준은 또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그 학교법인의 사무국장도 했었고 대학교 총무처장을 제가 역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규모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뭐 가능한 걸로 제가 판단해서 이제 공약에 넣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다 뭐 정보를 다 깨치할 수 없는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일단 제가 좀 더 제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오랜 정치인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 10년, 20년 해서 정치 오래 했다고 하는 것보다 꼰대 정치는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어떤 부분 속에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하대하듯이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빨리 물러나야만이 올바른 정치인이 바로 서서 다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진짜 요즘 최근에 저희 당에 29살 난 친구가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정치 신인인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보리밥집에서 1시간 반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군수가 나왔지만 우리 당에도 내외에도 그때는 6명이었기 때문에 5명 후보를 골고루 찾아서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다시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해보자. 단 중요한 것은 신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분이라도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공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공약이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말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빠짐없이 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말씀 주시죠. 저기 군수가 되시군요. 네. 양평군의 그 산, 이렇게 말도 못하게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을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양평대 이런 산이 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나가실 거고 또 민원과 관계는 좀 해줄 때는 해주고 안 해줄 때는 안 해서 항상 그 지원 같은 데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하면서 하는 게 어떠냐 저희 저건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저기 우리 박상규 공주님이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기준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잣대가 자꾸 움직인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준이 흔들린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오면은 인허가가 3년 만에 될 수 있고 저 잘생과 모르는 사람 오면은 한 달, 2달 돼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군수가 된다면 어떠한 경우 그 잣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난개발 문제는 전반적으로 양평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종에 가서 제가 한 부분 너무나 불편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원주택이 들어옵니다. 그 도로는 일방 통행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겨우 교행하려면 나무 대문 앞에 있어야만 있다가 교행해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판단을 좀 해서 앞으로 전원주택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섯 번째 획기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점에 매몰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양평의 지금 아파트 세대가 3년 6개월 동안에 5천 세대가 한 4, 5년 동안에 40세, 살림 지속까지 해가지고 40세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는,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신 게 없으시거든요. 아, 네네네. 그것 같아 지금, 앞으로 이제 5천 세대 국수가 이제 앞으로 좀 교회도 이쪽 양평읍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처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한두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신입생이요. 그에 대해서 보관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위에서 언급했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는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교조가 정말 득세를 시기였거든요. 그때 어떤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40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그때 제가 대학교에 총무처장하고 거기 사무국장을 했을 때, 고전 해가지고 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들이 혁신학교란 미명하에
전교조 출신 교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양평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인훈고등학교의 종교의 교장과 학생들 간의 충돌의 문제, 이런 어떤 부분은 이념적인 논쟁으로 번져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절대로 이념적인 교육을 시키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평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 저는 최근에 그걸 사실 알았어요. 서울이나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학교용지, 종교용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은 안 되어 있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급히 그 부분은 제가 부지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양평 초등학교에 지금 그 가밀 상태의 이 어떤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비게 된 상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 있다고 제가 인정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은 새롭게 생긴 아파트에 대한 학교의 문제는 빨리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은 게 네네. 이게 양평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네네. 말 그대로 양평에 군수가 되시는 분들은 막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 양평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네.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한번 더 아파트가 드셨는데 그 전에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이 앞서 군수님들이요. 그 부분까지 후보님께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약을 하시면서도 내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네. 문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던 것인지는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던 게 있는지. 저는 그 학교 교육의 문제는요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거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아이들 교육 문제는 가장 최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정말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파트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아파트를 대규모 단지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학교 용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양평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처음 계획 단계부터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군수가 된다면 그거는 가장 우선순위로 제가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그 친구 간에 친구 소개를 못해서 우리 고재영 부회장님 늦게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박근혜 화이팅!